반갑습니다. 송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다 보니까 정치와 관련돼 있는 유튜브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정계에 나와 계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요. 제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항상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만나봤던 정치인 가운데서 김문수 전 지사만큼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순수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정말 김문수 전 지사는 제가 만나봤던 정치인 가운데서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보수 우파적인 가치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천에 대한 것도 보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동이 나는 것도 제가 보면서 김 전 지사님이 저 역할을 하셨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이 나라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공병호 박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나오는데 김 전 지사님이 그 역할을 하셨으면은 정말 깨끗하게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 전 지사의 그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걱정 어린 그런 이제 시선을 보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기독자유당이랑 이렇게 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와도 조금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펜앤드마이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대표가 결국 자유공화당을 탈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김문수 공동대표가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과 합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자유공화당에서 탈당키로 해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문수 대표는 이르면 21일자로 탈당기를 제출하고 지지자들의 대상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는 다면 접촉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탈당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대표와 함께 자유공화당에 입당을 했었던 이용훈 교수님이나 조동근 교수님이나 성창경 공천위원장 등 통합전 자유통일당에 속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동반 탈당하여 사실상 분당 사태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일전에 우리공화당 대표인 조원진 대표랑 이렇게 통합을 할 때 좀 걱정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조원진 대표 자체가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보고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순수한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은 조원진 대표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랑 이번에 통합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김문수 전 지사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굳이 저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에 저렇게 쫓기셔가지고 저렇게 급하게 통합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당명 자체도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에 그거를 이제 본따 가지고 자유공화당 이렇게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여러 또 잡음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랑 갈등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정말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전 지사가 빨리 이 조원진 대표랑 선을 좀 긋고 다시 좀 정광훈 목사님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래요.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빠른 시간 내에 광화문 광장에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거, 마치 뭔가 선지자적인 그런 힘을 갖추고 있는 거, 그거는 정광훈 목사만이 나타낼 수 있는 힘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정광훈 목사만이 정말 글자 그대로 정광훈 목사만의 힘이거든요. 카리스마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순수하고 뿐만 아니라 순수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충분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김문수 전 지사,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기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할 사람이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조원진 대표랑 이렇게 결별을 하셨으니까 빨리 정광훈 목사랑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이 기독자유당의 그런 어떤 틀을 다시 한번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탈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김문수 대표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원진 대표 측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입당한 서청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4.15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구는 대거 통합당 측에 양보해야 한다라는 김문수 대표 측 요구를 조원진 측에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서 화가 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아까 전에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죠. 4.15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구는 우리가 대거 미래통합당 측에다가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조원진 측이 수용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랑 갈등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된다라고 해도 너무 아닌 것은 우리가 쳐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너무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가 있었습니까?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또 그 공병호 어떤 그 박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미래한국당과의 협력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사천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사적인 어떤 판단에 입각해가지고 공천을 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쳐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었을 때 김 전 지사가 요구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뭘 요구했던 겁니까? 야, 우리가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저 당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가지고 공천 문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보수 우파적인 색깔 자체가 제대로 지금 성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지적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애시당초에 김문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지금 저렇게 우리 공화당이랑 통합이 되고 나서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까? 서청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조원진 이런 대표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서청원 등 현역 기득권 의원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김 대표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 이유들을 쭉 보면서 서청원이나 그런 쪽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저걸 보면서 참 마음에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그 당이 보수 우파적인 색깔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속셈을 감추기 위한 방어구로 쓰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가지고 너네들은 보수 우파적인 색깔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전통 보수적인 색깔을 갖추고 있지 않아 라고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비판에 무임승차해가지고 비례를 통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정계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김 전 지사는 적어도 기회주의자로 남기는 싫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로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전 지사의 그 의지가 평상시 제가 봐왔던 김 전 지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치적으로 순수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 전 지사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김 전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한테 비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한국당이 잘못됐다라는 그 비판에 무임승차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유공화당의 비례를 통해가지고 의원직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회주의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 전 지사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죠. 이 속는 거다.
이용당하는 것이다. 조원진이나 서청원 저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통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탈당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니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랑 힘을 잘 합치셔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태극기 애국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였으나 기득권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은 기독자유통일당 등 각자의 선택에 따라 진로를 정하게 될 것이다. 감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 전 지사님, 쉬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김 전 지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김 전 지사가 잘못된 길에 한번 빠졌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조원진이나 서청원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김 전 지사를 책망하고 김 전 지사를 정죄할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탈당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정광훈 목사랑 힘을 합치셔가지고 정말 이 땅에 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위해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